냉동창고 내부 영하 18도.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관뚜껑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윙윙. 냉동기 소리만 들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강도연, 문 좀 열어줘. 여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야. 응, 여보. 들려. 빨리 열어줘. 미안해. 그 말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강도연, 장난 아니야. 문 열어. 발소리가 또각 멀어집니다. 돌아와. 강도연, 이 새끼야. 소리쳐봤지만 발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적? 냉동기 소리만 윙윙 울립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구나.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 면사포, 부케. 23 서정아가 웃고 있습니다. 당신만 믿고 살게요. 평생. 25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럴게. 평생. 박수 소리. 축하 인사. 신부 참 예쁘다. 신랑 복 터졌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5년 후 시어머니 병원 간병. 정아야, 물 좀. 예, 어머니. 정아야, 등 좀 긁어줘. 예, 어머니. 밤 11시까지 병원. 집 와서 설거지, 빨래. 남편은 소파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여보, 힘들지? 고생 많아. 그 말 한마디에 또 버텼습니다. 무릎이 굳습니다. 턱이 덜덜덜 떨립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건 복수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시어머니 똥 받아내고 제사 20번 넘게 지내고 아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내 비상금 털어서 빚 갚아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끝이 냉동창고야? 손이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잠들면 끝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아, 정신 차려. 죽으면 걔네 이기는 거야. 일어나. 나는 스스로 뺨을 때렸습니다. 짝. 짝. 정신 차려. 짝. 서정아, 일어나.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GPS 발신기. 딸깍.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백업폰. 단축번호 1번. 띠리리리 사모님, 괜찮으세요? 한재혁 변호사 목소리. 나는 얼어붙은 입술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작됐어요. 어디세요? 위치 확인됐어요. 지금 갑니다. 냉동, 창고, 감금. 버티세요.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나는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 인간들, 지금 파티 중일 테니까. 같은 시각, 공장 2층 사무실. 팅,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오빠, 이제 우리 거네. 이 회사? 20대 후반 여자. 윤세린. 빨간 드레스. 진한 화장.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강도연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대표 사라지면 끝이야. 사고사 처리되는 거죠? 응. 냉동창고 문고장으로. 경찰도 이미 입 맞춰뒀어. 보험금은요? 3억. 반반 나눠. 회사 지분은 100% 우리 거. 법적으론 내가 대표니까. 레시피는요? 그거 없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강도연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한 권. 이미 복사해뒀어. 정화 필체까지 똑같이. 윤세린이 박수쳤습니다. 오빠 천재. 완벽 범죄네. 그럼
준비 5개월 했어. 근데 오빠 진짜 안 무서워요? 사람 죽이는 건데. 강도연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저런 늙은이 하나 없어진다고. 30년 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문제지. 30년 붙어 먹었으면 됐어. 이제 짐이야, 짐. 근데 진짜 안 걸려요? 증거 같은 거. 걱정 마. 다 지웠어. CCTV도, 문자도, 통화 기록도. 오빠 최고. 윤세린이 강도연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키스. 그 순간. 삐삐삐. 강도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그 시간 냉동창고.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아 대표님. 형사 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15분 더 있었으면 저체온증 사망이었습니다. 알아요.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나는 주머니에서 GPS 발신기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게 뭔데요? 제 변호사님이 준 겁니다. 위급 상황용. 변호사요? 네. 5개월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형사 둘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개월 전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 형사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저 인간들 차례니까요. 누구 말씀이세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그리고 그 여자. 파티장 2층 사무실. 강도연과 윤세린 급하게 증거 정리 중. 오빠, 빨리. 경찰 온대. 알았어. 일단 이거 숨겨. 서랍에 레시피 노트 집어넣고 샴페인 잔 치우고 윤세린 립스틱 닦고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도연이 심호흡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강도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서정아 씨 아세요? 제 아내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 잘 보시죠. 화면. 냉동창고 내부 CCTV. 강도연이 서정아를 밀어넣는 장면. 여기서 끝이야. 문 닫는 장면. 자물쇠 채우는 장면. 강도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CCTV 고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잘 작동하던데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대표 사라지면 끝이야. 사고사 처리되는 거죠? 응. 냉동창고 문 고장으로. 강도연 목소리, 윤세린 목소리, 둘 다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서정아 씨가 제공했습니다. 뭐? 그 순간 또각, 또각, 또각. 계단 올라오는 구두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아. 담요를 두르고 서 있습니다. 강도연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귀신이야. 나는 웃었습니다. 귀신은 무슨. 살아 돌아왔어. 정아야. 이게 아니라. 입 닥쳐. 냉정한 목소리. 30년 만에 처음 내뱉는 말. 강도연, 윤세린. 두 사람 모두 살인미수, 감금,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 오빠, 이거 풀어줘요. 오빠. 윤세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도연은 그냥 멍하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아야. 언제부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5개월 전. 집. 새벽 2시. 강도연 코 고는 소리. 나는 조용히 남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톡. 윤세린. 오빠 내일 뭐 입을까? 빨간 드레스? 검은 드레스? 강도연. 빨간 거. 너 그거 입으면 예뻐. 윤세린. 내일 회사 끝나고 호텔 갈까? 강도연 이응이응. 정아는 시댁 제사 간다고 했으니까 밤 늦게 들어와.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샷, 저장, 클라우드 백업,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 밥 먹어.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천만에.
많이 먹어.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매일 저녁 웃으며 목욕물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웃으며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4개월 전 법무법인 정의 한재혁 변호사 사무실. 사모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알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네.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해요. 살인 미수는 미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이 있어야 무겁게 처벌받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법 공부하셨어요? 인터넷으로 5개월간 독학했어요. 판례까지 다 찾아봤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준비하시죠. GPS 발신기.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사설탐정사무소 강도현, 윤세린 두 사람 동선 전부 기록해 주세요. 네, 사모님. 그런데 괜찮으세요? 뭐가요? 남편분이랑 그 여자분이.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증거만 확보하면 돼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입구, 손잡고 들어가는 강도현과 윤세린, 키스하는 모습,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찍으셨네요. 이거면 충분해요. 사모님, 우시지도 않으세요? 울 시간 없어요. 싸울 준비해야죠. 2개월 전 회사 창고. 나는 CCTV를 새로 달았습니다. 작은 카메라, 냉동창고 천장 구석에 숨겼습니다. 이걸로 찍히면 끝이야. 1개월 전 강도현과 윤세린 대화 엿듣기. 다음 달에 정리하자. 어떻게요? 냉동창고. 사고사로 만들기 딱 좋아. 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불. 녹음 중. 2주 전 변호사 사무실. 사모님, 정말 들어가실 겁니까? 위험해요. 결정적 증거는 범행 현장이에요. 녹음만으론 부족해요. 하지만 15분 안에 구조 오시면 돼요. GPS로 위치 추적되죠? 네, 하지만 저 믿어주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조사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진술했습니다. 5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핸드폰 봤어요. 카톡. 그때 바로 신고하시지 그러셨어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바람 피우는 것만으론 살인 미수를 막을 수 없잖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끼가 되신 거군요. 네. 범행 현장을 잡아야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남편분 재산 상태 아세요? 네. 왜요? 확인해 보니까 대출이 좀 있던데요. 얼마나요? 5억. 네. 명의가 사모님이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행 다음 날 오전 VIP 상담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은행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정아 대표님 맞으시죠? 네. 대출건 때문에 모셨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돌려보였습니다. 대출 신청서 대출자 서정아 대출 금액 5억 원. 담보 반창 공장 부동산 기계설비. 연대보증 서정아. 신청일 3개월 전. 이거 제 서명 아닌데요? 네. 하지만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나는 서명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위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출금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어디로요? 강도현 씨 계좌로 전액 입금됐습니다. 그 새끼가.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알아요. 은행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담보 설정이 공장 전체로 되어 있어서 만약 상환이 안 되면. 경매요? 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긴급 미팅. 변호사님, 이거 어떡해요? 한재혁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진정이 돼요. 제가 이기고도 망하는 거잖아요. 사모님, 들어보세요. 5억이에요. 5억. 공장 경매 넘어가면 저 갈 데 없어요. 사모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이거 해결 방법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뭔데요?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텝 1 사문서 위조 추가 고소. 서명이 위조된 거니까 사문서 위조로 추가 고소합니다. 그럼요. 필적 감정받아서 위조 증명되면 대출 무효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이요? 확실한 게 아니고요? 네. 은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은행이 왜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돈 나갔으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하거든요. 그게 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야죠. 스텝 2 강도연 재산 가압류. 남편분 재산 지금 당장 가압류 신청합니다. 재산이 있어요? 퇴직금, 급여채권, 주식 모두요. 그거 얼마나 돼요? 대략 1억 정도? 5억 중에 1억. 적지만 없는 것보단 나아요. 스텝 3 윤세린 횡령 혐의 추가. 윤세린 회사 돈 빼돌린 거 있죠? 어떻게 아세요? 회계장부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8천만 원 유출 확인. 진짜요? 네. 이것도 고소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얼마나요? 최소 8천, 최대 1억 2천. 그럼 1억 1억 2억. 아직 3억 부족하죠. 스텝 4 법인 대표 직권 복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모님이 실제 경영자시죠? 네. 남편은 이름만 대표고 실제로는 제가 다 했어요. 증명 가능해요? 레시피, 거래처, 직원관리, 회계, 생산 전부 제가 했어요. 좋아요. 그럼 법원에 실질 대표자 확인 소송 제기합니다. 그게 뭔데요? 명의만 강도연이지 실제 경영은 사모님이 했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요. 회사 지분 100% 사모님 거 됩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회사로 수익 내서 빚 갚으면 돼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희망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네, 각오하세요. 이 싸움 최소 1년 걸립니다. 1년이요? 네. 그동안 버티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30년 버텼는데 1년쯤이야. 공장, 며칠 후, 직원들 앞, 30명. 다들 불안한 표정입니다. 대표님, 우리 월급은 나와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떻게 돼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회사 안 망합니다. 하지만 빚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1년만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회사 살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월급 밀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돈이 없는데.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제 비상금입니다. 3천만 원. 대표님, 이걸로 이번 달 월급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은요? 저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 월세 밀렸습니다. 전기세 끊길 뻔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니까 법원, 1차 공판, 피고인석, 강도현, 윤세린, 둘 다 수감복 입고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도현 할 말 있습니까? 강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크게 말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아내를 죽이려 한 것.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 윤세린 할 말 있습니까? 윤세린이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몰랐어요. 진짜 죽일 줄은. 하지만 공모했죠? 그건 오빠가 시켜서. 오빠요? 불륜관계 맞죠? 네. 회사 돈 횡령한 것도 맞죠? 네. 앉으세요. 판사가 나를 봤습니다.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네. 저는 30년간 저 사람 아내로 살았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제사 지내고 빚 갚아주고 회사 만들 때도 제 돈 들어갔습니다. 제 레시피, 제 노동, 제 인생. 그런데 저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동 창고에 가뒀습니다. 15분만 늦었으면 저 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 선고하겠습니다. 회상, 냉동창고 구조 당일 형사 시점. 한재혁 변호사가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정아 씨, GPS 신호 확인됩니다. 위치는 구동 반찬 공장 냉동창고. 무슨 일이세요? 살인미수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 아닙니다. 사람 죽습니다. 확인 후 출동하겠습니다. 확인할 시간 없어요. 15분 안에 안 가면 동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5분 후 경찰차 2대, 형사 4명, 공장 도착. 여기가 맞나? GPS 신호 여기서 나옵니다. 냉동창고가 어디지? 1층 끝. 뛰어갔습니다. 냉동창고 문.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대답 없음. 문 부서. 쾅, 쾅, 쾅. 철컥. 문 열림. 하얀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댄 여자. 파란 입술. 하얀 손. 떨리는 몸. 서정아 대표님.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15분만 늦었으면 저체온증 사망이었습니다. 알아요. 형사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정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남편이요. 네. 그리고 그 여자. 무슨 여자요? 윤세린이요. 남편 애인. 형사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파티 중일 거예요. 2층 사무실. 파티요? 서정아가 웃었습니다. 피식. 축하 파티요. 제가 죽은 걸 축하하는.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이쪽 상황 종료. 피해자 구조 완료. 그런데 뭐? 용의자 체포 필요합니다. 2층 사무실로 지원 바랍니다. 알았다. 바로 간다. 2층 사무실. 같은 시각. 샴페인, 치킨, 케이크. 윤세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부자다. 강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회사 우리 거 됐으니까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2주 후. 사고사 확정되면. 와 3억? 레시피 팔면 5억은 더 받을 거야. 10억? 응. 그럼 우리 외국 가자. 동남아. 좋아요. 키스.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야? 경찰입니다. 강도연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문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윤세린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왜 경찰이 와요? 모르겠어. 일단 증거 치워. 뭐요? 샴페인, 케이크 다 치워.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잠깐만 이것 좀 보시죠. 화면. 냉동창고 CCTV. 강도연이 서정아를 밀어넣는 장면. 여기서 끝이야. 강도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본인 맞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얼굴이 똑같은데요? CCTV 고장 났는데. 고장이요? 이상하게 잘 찍혔던데요? 윤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몰라요. 이거 조작 아니에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대표 사라지면 끝이야. 사고사 처리되는 거죠? 응. 냉동창고 문 고장으로. 경찰도 이미 입 맞춰뒀어. 보험금은요? 3억. 반반 나눠. 윤세린 목소리. 강도연 목소리.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그때 또각, 또각, 또각 계단 올라오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나, 서정아, 담요를 두르고 서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강도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야.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강도연 앞에 섰습니다. 1미터 거리,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30년 부부,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멀게. 귀신은 무슨, 냉정한 목소리. 살아 돌아왔어. 정아야. 이게 아니라. 닥쳐. 30년 만에 처음 내뱉는 말. 입 닥치라고. 강도연이 무릎 꿇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안? 나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정아야 제발. 한 번만. 한 번? 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30년 붙어 먹었으면 됐어. 이제 짐이야 짐. 강도연 본인 목소리.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이건 언제? 5개월 전부터. 뭐? 5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것도, 윤세린이랑 호텔 가는 것도, 나 죽이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었어. 강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세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나는 윤세린을 쳐다봤습니다. 몰랐어? 네, 진짜 몰랐어요. 그럼 이건 뭐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대화. 윤세린 오빠, 보험금 얼마예요? 강도연 3억. 윤세린 와 대박. 반반. 강도연 이응이응. 윤세린 사랑해요 오빠. 윤세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당신 핸드폰이지? 네. 몰랐다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도연, 윤세린. 살인미수, 감금,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 차가운 새. 오빠, 이거 풀어줘요. 윤세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도연은 그냥 멍하니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정아야,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정아, 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도연, 30년 고생했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강도연 울부짖는 소리, 윤세린 비명.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그날 밤 조사 끝. 형사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5개월이나. 어떻게 참으셨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네, 준비한 거예요. 참으면 당하는 거고 준비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집, 새벽 2시 혼자, 빈집, 불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끝났다.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은행, 2주 후 대출 상담실, 차가운 형광등, 은행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정아 대표님,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게 맞습니다. 그럼, 하지만요? 대출금은 이미 집행됐고 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 갚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사모님이시라. 위조된 명의잖아요. 네, 하지만 은행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소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요? 네, 은행 상대로.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 6개월. 그동안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마이너스 긴급 미팅. 변호사님, 은행이 안 물러나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방법 1. 은행 상대 소송. 위조 서명 정당한 절차 미비를 이유로 대출 무효 소송. 이길 확률은요? 70%, 30%는요?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5억 이자 전부 사모님 부담. 방법 2. 강도연 재산 압류 손해배상. 강도연 재산 전부 압류하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8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급여 채권 2천만 원. 총 1억 3천. 5억 중에 1억 3천. 그리고 윤세린 횡령 손해배상 청구하면 8천만 원 추가. 그럼 2억 1천. 아직 2억 9천 부족하죠. 망했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네. 회사는요? 회사요? 네. 공장 매출 얼마나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요. 순이익은요? 1천만 원.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2억 2천, 2년이면 2억 4천, 3년이면 3억 6천. 3년이요? 네. 3년 동안 버티시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경매 넘어가면. 그래서 이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생 신청서. 회생이요? 네. 회생 절차 밟으시면 경매 중지됩니다. 그럼 회사 계속할 수 있어요? 네. 대신 3년 동안 매달 계획대로 갚으셔야 해요.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3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이미 30년 버텼어요. 3년쯤이야. 법원, 2차 공판, 회생 신청 심사.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정아 씨, 정말 3년 동안 갚을 자신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근거가 있습니까? 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개년 사업계획서. 1년차 월 매출 5천만 원, 순이익 1천만 원. 2년차 월 매출 7천만 원, 순이익 1,500만 원. 3년차 월 매출 1억 원, 순이익 2천만 원. 어떻게 매출을 늘릴 겁니까? 온라인 판매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오프라인 위주인데 쿠팡 마켓컬리 입점 계획 중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테스트 판매 시작했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생 신청 인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직원 미팅, 30명 직원 앞. 여러분 들어주세요. 회생 절차 인가났습니다. 박수. 와, 대표님 대단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3년 힘들 겁니다. 월급 인상 못합니다. 보너스도 못 줍니다. 직원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월급은 절대 안 밀립니다. 그리고 3년 후 반드시 보너스 2배로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믿어주세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믿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있잖아요. 대표님 혼자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3차 공판, 최종 선고, 방청객 가득, 기자들, 카메라, 판사 입장, 피고인 강도연 일어서세요. 강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수감복, 수척한 얼굴, 피고인 강도연 살인미수, 감금,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도연이 무릎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세린 일어서세요. 윤세린이 떨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윤세린 살인미수 공모,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아, 안 돼요. 윤세린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습니다. 원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일어났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없습니까? 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정합니다. 쾅. 마치 소리. 끝. 법원 복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어떤 기분이세요? 남편에게 할 말은요? 나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30년 버텼습니다.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교도소. 일주일 후
전화통화. 강도현. 정아야.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할 말만 해. 합의하자. 아베. 응.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웃음이 났습니다. 애들 생각은 냉동창고에 날 가둘 때 했어야지. 정아야.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 엄마 편이래. 뭐? 당연하지. 아빠가 엄마 주기로 했는데. 강도현 씨.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왜 이름을? 이제 남이니까. 정아야. 당신 운명은 거기까지예요. 15년 잘 살아요. 정아야.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새벽 5시. 나는 일어났습니다. 샤워. 아침 준비. 더 이상 남편 밥을 차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공장 도착. 대표님, 어제 쿠팡 주문 100건 넘었어요. 정말요? 네. 리뷰도 대박이에요. 보여주세요.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감동. 반찬 이렇게 맛있는 곳 처음이에요. 강추합니다. 재주문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네. 대표님 덕분이에요. 직원 30명, 50명. 월 매출 5천만 원, 1억 원. 대표님, 마켓컬리에서 입점 제안 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연락 왔어요. 어느 백화점이요? 신세계요. 신세계? 네. 10분간 입점하자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백화점까지. 대표님 대단하세요. 은행 마지막 입금 5억 전액 상환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대출 상환 완료.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모님, 빚 다 갚으셨다면서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모님 혼자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엄마 봤죠? 딸 이렇게 컸어요. 직원들 모임 50명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 간판 공개하겠습니다. 휘장을 걷었습니다. 서정아 반찬연구소. 박수. 환호. 와, 대표님 이름이다. 멋있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오늘부터 보너스 2배 드립니다. 와, 그리고 월급 30% 인상합니다. 대표님 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환호. 그날 저녁. 첫 손님. 70대 할머니. 사장님, 여기 반찬 맛있다면서요? 네, 어머님. 앉으세요.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남편은요? 없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네. 여자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정아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갇혔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법으로, 증거로, 인내로 3년 동안 버텼습니다. 5억 빚을 갚았습니다.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판 아래 서 있습니다. 서정아 반찬연구소. 제 이름입니다. 제 회사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차에 실려 끌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제 제 발로 걷습니다. 제 이름으로 삽니다. 서정아로. 가게 불을 끕니다. 문을 잠급니다. 석양. 뒷모습. 천천히 걸어갑니다. 자막.
당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세요.